네, 여의도의 영업비밀을 들려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그 판결문 일부가 좀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내용이 좀 공개가 됐는데 보니까 이재명 대표 스스로 이 방북 관련된 건 다 소설이고 스토리도 엉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재명 당시 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간의 두 차례 통화 이게 상당히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고 인정이 됐더라고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재판부 판결문을 통해서 인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검찰의 신작 소설 흥행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적어도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네. 그리고 오늘 나온 내용을 보니까 이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무려 104번이나 들어가 있었다. 104번이나. 이렇게 예.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 판결 9년 6개월의 중형 선고지만 예. 대깔꼬마니 손바닥 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이재명 대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유죄를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죠? 의원님? 예. 이세문 의원에게 지금 전화로 누가 뭐 긴급 속보를 좀 타전하시는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예. 김성태 전 회장과 네. 또 이재명 대표의 통화 내역들이 네. 인정이 됐다는 거니까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는 두 번 통화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예. 그동안 그렇죠. 왜 그렇게 엉뚱한 방식으로 얘기를 해왔는지. 그동안 뭐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일을 사입은 거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검찰의 어떤 회유 때문에 진술이 조작이 되었고 그게 뭔가 증거로 채택됐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도둑님이 자기 도둑질 안 했다고 하면서 하는 거야. 뭐 누구든 다 죄진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행태고 예. 그 이재명 대표가 뭐 그 허위 뭐 날조됐다, 네. 뭐 회유 뭐 조작됐다. 그러면 증거를 대야죠. 그냥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장만 있고 뭐 뒷받침되는 사실이나 자료는 없습니다. 오히려 판사가 판결할 때 대체로 뭐 이렇게 보면 물적 증거가 없어서 이거는 유죄받기가 어렵다 그렇게 하는 언론이나 평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예. 잘못 보고 하는 겁니다. 증거는 진술 증거든 비진술 증거든 그 증거를 믿을 수 있냐 없냐 자격이 되냐 안 되냐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증거가 다 어느 특정인의 진술 증언밖에 없다라고 네. 하더라도 그 증언이 믿을 수 있으면 그 증언을 기초로 해서 전부 그 범죄 사실을 다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증거가 많고 뭐 아주 정밀하게 구체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믿을 수가 없다. 예. 그럴 때는 다 증거를 배척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누가 봐도 네. 그때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에 그 북한 갔을 때 네. 또 박원순 시장 또 최문순 강원도지사 다 같이 대동하고 같이 갔잖아요. 같이 갔죠. 예. 근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만 뭐 제외됐죠. 네. 예. 빠졌으니까 그때 저 기억으로도 이재명 지사만 독자적으로 뭐 방북을 추진한다. 예. 그래서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나왔어요. 네. 경기도가 그 그리고 당시에도 발표를 자기들도 했었고 밝히고, 예. 네. 그러고 나서 그러면 경기도 그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자기 방북을 위해서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아니면 김정은하고 무슨 비밀 금전거래 하기 위해서 예. 돈이 주고받고 했겠어요. 네. 다 경기도 지사인 이재명을 위해서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하는데 이 부지사가 세상에 부지사가 도지사 모르게 할 수 있겠어요? 다 보고하고 했겠죠. 그게 일상적인 경험법칙이고 상식입니다. 예. 판사는 거기에 메꿔주는 것을 보고한 장면이 없다 할지라도 네. 보고했다는 그런 말을 진술이 없다 할지라도 그 중간에 그 과정을 추론하는 합리적인 경험법칙 네. 상식이 되면 예. 메꿔지면 유죄로 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나 그 변호인들이 참 어리석어요. 그 방어 논리가 예, 좀 자기 어렵습니까? 딴에는 막 밤새도록 그 생각해낸 꾀가 죽을 꾀예요. 예. 결국 죽을 꾀를 쓰고 있다.
잠깐 이상민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이제 2018년 9월에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수행단에서 빠지는 바람에 서울시장, 강원도지사 다 들어가는데 경기도도 접경지인데 경기지사가 빠지면서 이게 방북 추진 배경이 됐다 이렇게 재판부도 봤더라고요. 뭐 이런 정도라면은 사실 부지사 혼자 마음이 급해서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당연히 정황상. 그때 북한과의 관계를 맺는 게 민주당의 대권 가도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는 당시로 뉴스를 한번 돌려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2018년 4월달 판문점 선언,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네. 전 세계 뉴스가 도보다리 회담에 집중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9월달에 있었던 평양에서의 만남 네. 이 자체는 백두산까지 가서 손을 흔들고 있었으니 그랬죠. 여기에 접경지대로 볼 수 있는 경기도의 경기지사가 빠지게 된다. 그럼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민주당의 대권 구도 안에서 완전히 뒤로 처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예.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와의 미묘한 갈등설들이 그때도 나왔는데 2018년도가 바로 4월달 판문점 선언 이후 6월달에 지방선거를 합니다. 그때 뜨겁게 쟁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해경군 김씨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당시에 이제 전해철 의원이 네. 이제 지사 경선하면서 좀 세게 붙었을 촉발했던 때, 예. 결국 그 해경군 김씨라고 하는 트위터 계정에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갈등들 이런 게 막 촉발되고 나오면서 비주류 중에 비주류로 이재명 지사가 결국 전락하게 되거든요. 네. 물론 경기지사에 당선은 됐습니다만 그다음 대권 가도로 가기 위해서 정부의 방북 명단에도 빠지게 된다면 예. 독자적으로 북한과의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필요성은 이재명 당시 지사 입장에서는 절실했을 것이고 그 뒤로 쌍방울 회사가 돈을 갖다 줬다고 하니 법원이 이걸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절실할 정도가 그냥 밖에서 짐작하는 추론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부자. 자기들이 그렇죠. 그 당시에 절실하다고 민주당 또 언론에 계셨으니까. 많이 나왔어요. 막 브리핑도 하고 네. 뭐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자기네가 이렇게 방북 추진하고 있고 뭐 어떤 청사진도 제시하고 그 당시 민주당에 계셨으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다 이게 구멍이 배제되는 걸 보고는 약간 이재명 예, 그러면 배제구나 이렇게 대권에서 좀 예, 빼려는 그러니까 거구나. 그거에 대한 반발이나 또 독자적인 그런 대권 행보를 하기 위해서 예. 방북을 추진한다라는 건 그냥 자명한 그리고 그 사람들 스스로가 그걸 알렸죠. 알리고 예. 싶어 했고 네. 여러 가지 그 청사진도 많이 청사진 뭐 장밋빛 구상도 많이 밝혔잖아요. 예. 무슨 뭐 디지털 팜 스마트팜. 뭘 한다든가 예. 뭐 이거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를 구상도 밝히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뭐 실제로 발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독지사가 그거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부지사 선에서 그런 사업이 독자적으로 구축이 되고 이거 했겠습니까? 예. 아이, 그건 진짜 제가 볼 때 그렇게 아니 그 변호인도 나는 이재명 본인이야 예. 뭐 원래 그 얕은 수 쓰는 사람이 죄께 죄가 빠진다고 하지만 네. 그 변호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금 대장동 건에 국회의원 들어온 사람들이며 그 방북 사건의 변호인들 보면 변호인들은 좀 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상황을 보면 자기가 맡은 의뢰인 피고인을 이익을 위해서 예. 최대한 무죄를 밝히지만 무죄가 안 되고 유죄될 때는 형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변호인이라든지 민주당 내의 강성 친명 같은 경우도 다 이 수사 자체가 무리하고 왜곡됐고 증거를 조작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건 뭐 있으니까 하나만 한 얘기고. 예,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판결문까지 일부 공개가 되면서 점점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기소도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법관을 좀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를 신설을 하자거나 잠깐 던진 아이디어라고는 합니다만 판사 선출제 이런 것도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거든요. 네. 당 차원의 논의는 뭐 아니라고는 하는데 이런 식의 움직임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너무 압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법부를? 삼권 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법사위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들 자체도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사람들이 법사위에 들어가 있는 것 이것도 결국 이해충돌의 여지가 심각하게 걸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보면 입법부의 권력은 다 쥐고 있으니까 사법부가 아무리 재판을 통해서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입법부의 힘으로 이걸 무력화시키도록 만들겠다는 것이고 사법부까지 가기 전의 일이라면 검찰 단계 일이니까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검찰의 수사를 옥죄는 방법으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특검
특검까지 추진하겠다. 이게 예.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한민국 사법 절차 안에서 진행됐을 때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막을 길이 없다 보니까 결국 이런 무리한 방법을 벌일 수밖에 없구나 생각합니다. 예. 아니, 지금- 그럴 바에는 예. 그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할 바에는 아예 그냥 검사도 없애고 판사도 없애고 그냥 국회가 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민주당 이재명과 그 공범자들이 하는 짓거리는 더불어민주당을 그냥 아작내서 그 종전의 민주당을 완전히 이재명당으로 바꿔버렸고 예. 이제 국회에도 지난 총선에 그 소위 대승을 하는 바람에 국회도 이제 이재명 국회로 만들어 버렸고 네. 나아가서 이재명 공화국을 대한민국을 그렇게 바꿔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거꾸로 지금 뭐 판사를 처벌하니 판사에 선출하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네. 검찰 어쩌고 하는데 그러면 함부로 탄핵 소추해가지고서 예.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경우에 그 일정 상당한 기간 동안 그 공직자는 직무가 정지됐죠. 네. 그 책임 누가 져요? 그럼 그거 탄핵 소추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의원직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난주에 이거를 약간 아이디어로 빨리 누가 입법을 해라. 아 그러니까 라고 그 같이 하셨는데. 저 국민의힘 도대체 뭐 하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막 쳐야죠. 말로 네. 안 되는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는 네. 합리적인 걸로 대항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냥 불합리한 걸로 해서 양자가 불합리하다고 해버려야 이게 저게 끝이 날 문제지. 네.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좀 예를 들면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입법을 막 할 경우에는 국민의힘도 거기에 맞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하는 짓거리에 대한 국회의원들, 네. 정치인들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가한다든가 뭔가 그런 거를 엄포를 줘야 지금 자신들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예. 하긴 지금 탄핵 얘기를 좀 쉽게 꺼내는 것 같아요. 민주당 네. 입장에서는 지금 단독으로 그 국회를 열다 보니까 여기에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출석을 하지 않는 것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뭔가 장관 하나쯤 탄핵 소추하는 것은 한번 해봤으니까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상민 장관 탄핵을 실제로 시도했고 예. 의결을 했지만 헌재에서 기각됐잖아요. 네. 헌재에서 기각되고 나서도 이 탄핵당할 사람에 대해서 한 것이 뭐가 문제냐지 이런 방식의 민주당의 주장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상민 장관이야 이제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 있는 일들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들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지금 있는 이재명 대표에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부지사는 한 몸처럼 움직였던 관계니까요. 예. 지사 부지사도. 네. 그럼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만약에 찍어서 이 사람을 탄핵시킨다. 그럼 국민 여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만약 헌재에서 뒤집히게 된다면 네. 그때는 이상민 의원이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에 따른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꼭 그런 일에 맞대응을 한 성격의 법안을 민주당이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냈다면 국민의힘 자체의 당론을 갖고 1호 법안을 그런 걸 만들어서 맞불작전 해주는 것도 방법일 텐데 네. 어제 그제였던가요? 한 기자님이 연락이 와서 근데 국민의힘 1호 법안 아직 발의가 안 됐던데요? 네. 라고 물어보면서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냐 국민의힘이 지금 이런 얘기를 저한테까지 이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원래 뭐 민생 법안을 저렇게 여러 가지, 예, 예. 정쟁 법안을 하니까 우린 민생 법안 패키지로 1호 법안을 내겠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그 어떤 논리였던 것 같은데 발의 안 했다는 거예요. 발의도 지금- 아직 안 됐고 대응도 사실 좀 무력해 보이긴 해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아니 모든 게 지금 바둑을 두고 있고 장기를 두고 있는데 상대가 두는 거의 상황에 따라서 맞대응을 하든지 해야지 나는 내가 길 간다고 가면 그게 되겠어요? 예. 아니 집권 여당인데 네. 집권 세력인데 국정을 주도하는 세력으로서 민생은 당연히 해야죠. 법안 안 내고서도 예. 왜 법안을 꼭 내야 민생을 하는 겁니까? 국정을 살피는 건 그거 아니고서도 네.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여당의 특권이고 권한이거든요. 예. 맞대응을 해야죠. 저 말도 안 되는 지금 국정을 이그러지게 하고 뒤틀리게 하고 지금 대한민국을 망가지게 하는 저 행태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예. 분명히 맞서야죠. 예. 아, 숫자는 의원님이 물론 좀- 작으니까. 의원님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의원님 그 다선 의원이셨고 선배로서 이런 입법을 좀 해서 맞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시죠. 국민의힘 온지 얼마 안 된 예. 새내기 당원이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은 일부 상임위를 좀 가동을 할 것 같아요. 어제도 열긴 했는데 오늘은 법사위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법사위원장이 정청래 의원인데 당장 최상병 특검법 지난 국회 때 거부권 때문에 폐기된 거 이거를 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법사위원장의 정청래 그러니까 최대 강성 의원이 앉았으니까 이게 법안 처리하는데 속도는 상당히 빨라질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2012년도였던가요?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됐던 게 국회를 마무리 짓고 새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 그 즈음에 이제 동물국회를 좀 없애보자 그렇게 처리됐던 게 국회 선진화법이죠. 예. 의석수의 차이가 있더라도 충분하게 수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의석에 힘이 있으면 패스트트랙 제도에 태워갖고 얼마든지 의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다 무력화됐던 게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가 그랬죠. 예. 그때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갔으니까 그때는 정부도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고 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부동산에 관련돼서 이 법안 처리되고 나면 정말 신박하게 세입자들한테 큰 희망을 줄 거라고 임대차 3법 속전속결 처리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역대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네. 속전속결로 당시 전세가가 급등하기 시작했고 그 피해는 다 국민의 몫으로 돌아와서 예. 지금도 그 이후의 후과가 정말 계속해서 국민들의 고통으로 남아 있거든요. 네. 만약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21대 국회 때 처리해야 되는데 못했던 거 다 끌고 와. 그리고 지금부터 속전속결을 처리하게 된다면 전문가들의 논의라든지 지금 있는 소수 여당에 반대되는 것들 다 무시하고 처리했을 때 나중에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예. 그때 가서 나물러라 하는 게 민주당이 해왔던 이 관례처럼 보여져서 법사위도 법사위인데요. 네. 저는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걱정이 큽니다. 얼마 전에 그것도 오래된 얘기도 아닙니다. 언론중재법 한다고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즈음이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예. 막 밀어붙이면서 가짜뉴스 파생하는 언론사 이거 징벌적 손해배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거의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나서서 예.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은데 네. 아니 이런 정치 시그널에서 얘기하다가 발언이 한두 가지의 팩트가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그죠? 수가 사람이니까. 있죠. 예.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막 걸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게 된다면 검찰, 사법부, 언론 이런 일들이랑 압박이 진행될 거라 보고 민주당이 시종일관 얘기했던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입법 독주를 넘어 독재로 가는 하나의 방편의 자꾸 빌드업 과정인 것 같아서 예. 걱정이 큽니다. 그러니까 법사위가 사실 이렇게 정쟁법만 밀어붙이는 데는 아니고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것들에 대해서 체계자구 심사도 좀 하고 예. 법률 전문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몰리는 상임위로 저는 알고 있고 그동안 목격한 것도 그런 거였는데 법률가도 아닌 정청래 의원이 가서 또 이렇게 그- 얘기를 세게 그 하니까요.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법안을 세게 밀어붙여봤자 사실은 대통령 거부권이 그럼 행사 안 할 수가 없죠. 예. 어떻게 집행 그러니까 왜 거부권 행사하냐고 하는데 왜 국회의 다수결을 무시하냐고 그러는데 그를 집행하는 건 결국 행정부가 하거든요. 예. 그 대통령을 수장으로 한 행정부가 해야 되는데 행정부가 보기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거부권 행사해야죠. 네. 그건 헌법상 주어진 권한이고. 예. 그럼 왜 거부권 남용하냐라는데 입법권 남용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상컨대 그렇게 해봤자 네. 민주당이 200석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우호 세력을 해봤자 거부권 행사할 테고 재의결 해봤자 또 그건 부결될 거고 네. 그러면 대한민국은 파국으로 가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겠네요. 뭐 밀어붙이고 거부권 행사하고 밀어붙이고 거부권 행사하고 예. 그럼 민주당이 하는 건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망가지게끔 네. 그렇게 해서 국민 여론을 윤석열 정부한테 그 난도질 당하게끔 하려고 해서 말하자면 이재명 재판 그 전에 대선이 있으려고 하는 그런 꼼수가 예.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이 능히 되는데 네. 그래 되겠습니까? 예. 실현되진 세상에 않을 것이다. 아무리 저 불의가 날뛰고 부조리가 뭐 준동을 해도 예. 결국 역사의 흐름은 궁극적으로는 정의가 바로 세워진다. 야, 이번에 사법부의 판결 저 대북 송금 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재판도 지루하고 빨리빨리 왜 안 하느냐. 그러나 판결 미분해 보니까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에 처해졌잖아요. 예. 그 이제 이재명 대표도 제 생각에는 기소가 곧 될 거고 곧 될 걸로 그 전해지고 재판은 있죠. 지금 이미 네. 이재명 대표가 알았냐 몰랐냐 이거는 본인이 뭐 몰랐다고 하겠죠. 전혀 난 무관하다. 예. 더 죄질을 아마
강화시킬 겁니다. 중형을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본인이 생산해내고 있고 예. 그래서 지연된 재판은 정의롭지가 않다. 정의가 아니다. 네. 정의를 실현하려면 재판 또한 신속하게 적시해야 된다라는 걸 사법부의 판사들께서 네. 그 점을 명심해서 갖고 있는 이런 정치 재판들 좀 판단하기가 좀 그렇다라고 하고 이런저런 사정 봐서 자꾸 질질 끄는 것은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다. 예. 판사로서 소신을 갖고 중심을 갖고 빨리빨리 적시에 재판을 해달라. 예. 우리가 배운 게 재판의 그 목표는 적정한 재판뿐만 아니라 신속한 재판이에요. 신속한 재판. 지연된 재판은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한 게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대통령 당선을 감옥에 가지 않을 확실한 탈출구, 유일한 탈출구로 여길 거라고 하면서 아마 임기 개헌, 그러니까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을 꺼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네. 그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이 헌법 84조 얘기도 하고 예. SNS에 글을 적었는데 84조 적은 글 다 그 댓글에 의원님이 적어주면 좋겠네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걸 하나 딱 적어주면 예. 아주 합이 딱 맞을 것 합이 같다. 딱 맞아서 저희가 맞을 것 기사를 같다는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써주세요. 예.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예.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북 송금 관련된 이화영 부지 사건은 아직 기소가 안 됐는데 기소가 된 건만 여러 건이 있잖아요. 예. 그중에 확실한 거는 지난해에 체포동의안 가결돼서 구속 턱밑까지 갔던 영장 실질 심사 결과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위증교사 혐의의 소명에 대해서 위증교사에 관한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 위증교사 혐의 소명되는 것으로 보이고 내용도 너무나 간단한 것 아닙니까? 네. 과거에 있었던 검사 사칭 문제로 2018년도에 있었던 그 지방선거 과정에 한참 논란이 됐고 예. 그 재판이 어떻게 되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때 위증을 교사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대통령 선거 전에 선고가 돼서 실형이 선고가 되면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이 되고 대통령 선거 못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있는 사법부를 맹렬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 조국 대표 같은 경우 문제가 된 게 2019년도잖아요. 네. 지금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대법에 확정 판결도 안 나옵니다. 그러네요. 사실 이번 총선 전에 2심까지 유죄 선고가 다 나왔고 안에도 선고가 된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된 다툼이 없다면 네. 빨리 정리를 해줘야 정치적인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조국 대표의 총선 일부 비례정당과는 차원이 다른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 전에 대법 확정 판결 안 나올걸요? 그래요? 그럴까요? 1심, 2심 유죄 선고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 네. 지금 같은 상황이면 질질 끌면서 대법의 확정 판결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헌법 84조에 따라 소추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재판에서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정리되면 중간에 대한민국 대통령 재선거 보궐선거가 치러져야 되는데 네. 그럴 자신들 재판부 자신 있어? 라는 걸 하나 묻고 싶었던 것 같고 그 자신 없으면 정확하게 법리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 3년 가까이 남았으니까 그 전에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네. 예, 의원님이 얘기했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예. 부분을 실현해달라는 얘기라서 저는 재판부가 좀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이 대북 송금 사건은요. 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심리를 충실하게 자료가 아주 충만하게 했습니다. 그거 갖다 쓰면 돼요. 네. 뭐 이재명 본인 진술 듣고 뭐 벌써 증거 낼 거 있냐 없냐? 아니 나는 몰랐습니다라는 증거를 댈 증거는 없잖아요. 안 증거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거 아니어도 저는 충분하게 지금 그것만으로 능히 넉넉하게 그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공직선거법도 거의 심리가 끝났을 거예요. 네. 그건 사실은 일찍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담당 판사가 한 10개월인가 뭐 1년 가까이 질질 끌다가 본인도 사표냈잖아요. 네. 그런 판사가 있으면 안 돼요. 예, 그 사람 어디서 지금 변호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판사는 변호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판사는 이러건 저러건 법원 내부에서 압박을 받건 외부에서 압박을 받건 관계없이 나는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재판한다라고 하고 우리가 사법시험 공부할 때 예.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시험 공부할 때 아주 금가옥조로 외웠던 적정한 재판, 네. 신속한 재판
지연된 재판은 정의가 아니다. 예. 그건 불입니다. 공범자입니다. 공범자. 지금 저 조국 사건에 대해서 예. 어떤 사건인지 흐릿하잖아요. 예. 그때 막 여론이 들끓었던 그런 공분, 국민적 공분이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아이 그게 뭐였지? 흐려져요. 예. 예, 네. 잊어먹고 망각이 되게 돼.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왔는지가 좀 많이 잊혀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뭐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저 그쪽에서는 검찰이 조작했고 검찰이 만들어냈고 뭐 예. 이러면은 네. 세뇌가 돼서 그런가? 이러면은 요- 국가에 진짜 큰 문제가 저 이 신뢰라는 국가적 신뢰라는 이 체제 자체가 무너지지 네. 않겠습니까? 네. 재판 얘기라서 한 마디만 꼭 좀 더 하고 싶은 게 네. 빠르게 재판을 통해서 정리를 내려줘야 같은 범죄가 반복이 안 되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 북한 오물풍선 보내고 우리 확성기 하니까 긴급 남북 정상회담 개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듣자마자 든 생각이 아니 돈을 얼마나 갖다 주려고 이번 네. 예. 또 어물풍선이 넘어온 건 아닌지 뭔가 긴급 재난 뭔가 문제가 긴급 온 재난 문자 모양인데 예. 제 발언에 문제가 있어서 네. 긴장했습니다. 아니 경기지사 신분으로 있는 기간에 네. 방북을 하겠다는 이유로 영수증까지 받아서 쌍방울이 돈 준 게 200만 달러입니다. 예. 그 넉넉하게 인정한 거죠. 네. 뭐가 문제가 있나 본데요. 뭐가 날아왔나요? 네.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만약에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준 돈이 200만 달러, 영수증이 있는 것만 200만 달러, 영수증 없는 건 100만 달러라는데 네. 그럼 남북 정상회담을 만약 이재명 대표가 같은 방식으로 지금 북한이 모든 애들을 다 단절하고 있는데 네.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장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주라고? 이번에 예. 또 쌍방울이 아닌 어떤 기업을 통해서 이런 일들에 대한 명쾌한 사법부의 빠른 판단이 이루어질 때 네. 그다음 정치인의 이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건도 예. 빨리 속도 내서 해야 됩니다. 세상에 수천억 조 단위의 그런 부동산 그런 투기 업자들과의 결탁된 어떤 권력 예. 만약에 그런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예. 허경영 씨 있죠. 네. 허경영 씨 그 박정희 대통령이 뭐 사이로 삼으려고 했다. 네. 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뭐 양자로 삼았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예. 지금 저 뭐냐 피서거권 박탈. 그 피선거권 10년 정도 박탈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그거하고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그 범죄 의혹, 비리 의혹 이런 것들을 보면 허경영 씨는 재롱. 그 정도면 그냥 허위 사실이 그 남한테 그냥 허위 사실 유포지만 남한테 예. 그렇게 뭐 큰 저기는 아니면서 자기가 예. 뻥을 친 거 아니에요. 예. 누가 그죠? 들어도 약간 아닌 건 알 수 있는 정도의 그렇죠. 아, 근데 얘기니까. 아니 네. 저 사람 헛소리하고 있네라고 예. 하는 얘기인데도 또 사회적 피해 정도가 예.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이건 그냥 뻥이라는 거 다 대충 아는데 자꾸 하니까 법으로 제재를 가한 건데 이재명 대표의 그 비리 의혹이 사실일 경우라고 한다면 네. 여러 의혹들이 예. 그는 엄청난 사회적 피해를 끼쳤고 위험도가 크고 죄질도 나쁘고 네. 알겠습니다. 그걸 사법부 판사가 그냥 저 질질 끌고 있다. 네. 그거는 그걸 재판을 질질 끄는 판사가 있다면 예. 그 판사도 공범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지진 문자 안내가 온 모양이에요. 전북 부안군에 지진이 발생을 해서 그 재난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뭐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뭐 속보가 들어오면 정치 시그널이긴 하지만 이 내용도 좀 전해드리겠고요.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 룰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전당대회도 7월 23일 정도로 날짜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당원 당규 개정은 최소화해서 민심 반영 정도 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남은 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거의 준비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예. 그리고 우리는 민주당과 다르다 이런 주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당원 당규 개정 작업들을 하고 있다면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거 운동을 위한 뭐 정치 작업인 것처럼 예. 주장하는 김영진 의원이었던가요? 예. 문제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집단지도 체제로 바꾸냐 무슨 룰을 바꾸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다 치우고 예. 국민적 동의가 좀 어느 정도 모였던 건
지난번 당원 100%로 하게 됐던 건 여론조사 민의를 반영 못하는 이건 좀 집어넣자는 내용에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 하나 정리하면서 빠르게 당원 당규 개정 사항과 함께 전당대회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은 나오시는 거죠? 출마 채비는 마친 걸로 다 전해지고는 있어서 언제 어떤 시점에 등장을 할 걸로 보십니까? 제가 잘 모르겠네요. 대변인이 아니라. 예상하시기에 언제가 그럼 가장 더 적당할까요? 미루던 이제 더 가부간에 예. 나오든 안 나오든 입장 표명은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기간 내에 당의 그 당 대표를 뽑는 지도부를 뽑는 중요한 선거인데 예. 이거를 당원들한테 또 국민들께 알리고 자신이 이런 비전과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예. 하겠다. 여러 가지 아주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네. 더구나 집권당의 당대표이니만큼 그 책무도 막중하고 그럼 빨리 입장 표명해야죠. 뭐 나오냐 안 나오냐 가지고 정치 시간에서 이 귀중한 방송 시간을 써야 되겠습니까? 예. 그게 아니라 네. 내가 당대표가 돼서 이런 어떻게 할 비전, 거냐? 네. 목표, 전략, 방법 그리고 저 악질적인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제압할 것이고 예. 국정을 정말 스마트하고 민심에 부합하게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박수 받고 네. 집권 당으로서 국민의힘도 박수를 받고 그리고 정당의 정말 민주당과의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한국 정치를 업그레이드한다는 정치적 혁신의 예. 그런 선두주자 기관차로서 국민의힘이 역할하겠다 이런 거를 보여줘서 국민들한테 믿음을 가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저 사람이 나오면 이성민이 나오면 저 되겠네, 김병민이 나오면 되겠네, 뭐 이런 것을 심어줘야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어떤 구심력도 생기고 예. 리더십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꾸 이렇게 저 미루는 것은 그 또한 별로 멋있어 보이진 멋있어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뭐 후보 등록을 다음 주 중에 후보 공고가 나면 뭐 입장을 밝힐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사실 기정사실화가 된 모양이니까 한 전 위원장이 안 나올 가능성보다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크니까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주변에 사실 우군 최고위원들도 좀 본인의 어떤 우군으로 같이 지도부를 꾸려야 이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러닝메이트라는 게 제도화가 된 것은 아닌데 사실상의 러닝메이트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원내, 원외 여러 가지 이름들은 오르내리던데 이게 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죠. 당대표 나가는 사람은 거의 무조건 런닝메이트 격으로 함께 팀을 짜게 돼 있죠. 예. 왜냐면 선거를 할 때 당대표 한 명을 뽑고 최고위원은 2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은 1명까지 3번의 투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걸 이제 이준석 대표가 천하용인하면서 전략을 짰지만 다 졌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전략을 그 최고위원 2명을 찍는 게 아니라 최고위원 1명만 찍었으면 아마 그 한 명은 무조건 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대표를 이 사람 A라는 사람을 뽑는데 최고위원 2명도 이 사람이 딱 찍어서 해줘라고 하면 아니, 내 표를 갖고 다 해달라 그러면 한 표는 나 찍고 싶은 사람 찍는 거고 예. 하나는 여기에 세트로 이렇게 같이 맞춰가게 되면 그건 이렇게 그 내가 찍는 상 찍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고위원 2명을 다 런닝메이트 삼는 건 약간 무리수가 있을 것 같고 한 명 정도 한 확실한. 최고위원 1명, 청년 최고위원 1명, 그리고 당대표 이렇게 3명은 런닝메이트로 찍어서 함께 선거 캠페인도 하고 움직이게 되는 건 거의 상수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예. 수도권 정당을 계속 언급해 왔기 때문에 수도권 30대 40대 젊은 네. 층을 지도부에 올려서 어떻게 이 상황과 판을 엎어낼 수 있을 건지 예. 아마 여기 좀 주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이 혹시 러닝메이트로 제안 받으신 건 없으세요? 전혀 없는데요. 예. 없으십니까? 최고위원 관심 없으세요? 예. 네. 대표를 나가볼까 생각하는데 예. 지금 런닝메이트라니. 예. 아 그럼 대표 나가게 되시면은 정치 시그널에서 꼭 출마 선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김용민 최고가 나가시면 네. 제가 런닝메이트 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